자,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자,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이건 1905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완성된 이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상대성 이론은 관성좌표계, 그러니까 관측자가 정지하거나 등소운동 하면서 할 때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이 가속좌표계, 그죠? 가속좌표계. 그러니까 비관성좌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가속좌표계. 그러니까 관측자가 무슨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속도. 등속도 운동이라든지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가속도 운동. 관측자가 가속도 운동하면서 관측을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론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등가 원리예요, 등가 원리. 가장 중요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등가 원리인데, 등가 원리는 자 어떤 거냐? 공이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어요. 중력은 0인 상태. 우주 공간에서 공이 이렇게 이제 우주선 내부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우주선은 이제 폐쇄되어서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우주선이 위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위로 가속 운동을 하면 얘가 관성력을 받아서, 그죠? 공은 관성력을 받아서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예요. 관성력을 받아서 자유낙하 운동해요, 그죠? 자, 위로 가속도 A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는 아래 방향으로 힘 MA를 받게 되고 바로 가속도 A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이것이 이제 관성 가속도, 관성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래로 이제 자유낙하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가속도 A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우주에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선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 내부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구 표면에서 중력을 받고 있는 우주선. 그 우주선 내부의 공의 운동이에요. 상황이 달라요. 자, 얘는 지구 표면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작용해요? MG로 작용해요. 이런 경우 당연히 공을 놨을 때 이렇게 자유낙하 하겠죠, 그죠? 자유낙하. 당연히.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속도 A가 G라면 어떻게 될까요? G라면. 자, 9.8m/s 제곱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당연히 또 여기서 MA가 아니라 MG에 힘을 받게 되고, 가속도도 역시 G의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지. 자, 이런 경우에 이 관성력에 의한 공의 운동과, 자, 이 MG를 받는 중력을 받으면서 갈 때의 공의 운동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우주선 내부에서는 절대 이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력하고 중력은 본질적으로 전혀 구별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성력과 중력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도 어때요?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중력 질량이란 뭐냐? 자, 여기서 F는 G 곱하기 R제곱분의 mm이라고 하는 만율력. 만율력에서 요 M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측정을 하면. F를 측정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표면상에서 그 어떤 물체, 질량 M의 물체 힘의 F를 줘가지고 가속도 A를 측정할 수가 있죠. 요 A를 측정해 질량을 측정할 수 있죠. 그죠? 요 두 개의 질량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자, 이 등가 원리를, 그 힘이 아니라 빛에 적용시켰을 때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우주선이 있고 여기서 빛을 쏩니다. 빛을 쭉 쏴요. 그럼 얘가 위로 등 가속도 A의 운동을 하고 있어. 가속도 운동 A를 하고 있어. 그러면 빛이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빛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휜다는 거지. 위로 떨어져서 이렇게 빛이 진행하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니까 빛은 당연히 요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지구 표면에 지표면에 우주선이 정지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야. 우주선이 정지해 있을 때 생각해 보자. 똑같이 빛을 쐈어요. 그죠? 여기 얘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 거고, 관성력 MA를 받는 거고, 뭐 MG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가속도 G라면, 그죠? 얘도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현재 뭘 받고 있어요? 지표면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당연히 MG라고 하는 중력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빛이 가다 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관성력하고 여기서는 관성력을 받아가지고 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중력을 받아서 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결론이 뭐냐? 빛이 중력을 받았을 때 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자, 빛은 중력을 받아서 휜다는 거예요. 중력장에서 휜다. 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현상이 있는지. 중력 렌즈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중력 렌즈. 자, 여기 우리 지구에서, 그죠? 여기 지구에서 이제 여기가 지구 관측자야. 여기 이제 우리 태양이 있고 이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건데 사실은 이걸 갖다 이제 A 전체를 볼 수가 없어야 돼요. 그죠? 여기 가운데 은하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빛이 오면서 그 은하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휘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하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휘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관측된다? 자, 이런 모양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사방에서 이렇게 휘어서 오기 때문에.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은하 뒤에 있는 별인데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됐을 때 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직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직진성이 있는데 빛이 휘는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공간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직진하다 보니까 관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휘어져서 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또 다른 결과 중에 하나는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뭐 레코드판처럼 이런 판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계 A는 그 원판의 중심에 있고 시계 B는 가장자리에 있어요. 시계 B는 그러니까 속력이 빠를 거고 속력이 빨리 갈 거고 시계의 속력이 0이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시계 A의 시간과 시계 B의 시간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원판 내부의 관측자, 원판 위에서 여기서 관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니면 바깥에서 이 사람 먼저 봅시다. 바깥에서. 자,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시계 B는 빨리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시계 B의 시간은 늦게 가죠. 그죠? 시간 지연이잖아요. 속도가 빠른
어떤 우주선이라든지 속도가 빠른 물체의 시간은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천천히 간다. 시간이죠. 그래서 시계 비의 시간은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원판 밖의 관찰자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원판 내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시간이 분명히 지연되는데 어떻게 느끼느냐. 시계 B는 이제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어서 뭘 받고 있다? 원심력을 받고 있어요. 원심력. 원심력 F를. 자, 원심력 F는 무슨 의미예요? 관성력이에요. 그죠? 관성. 자, 관성력을 받아서 시간 지연이 관성력을 받고 얘는 관성력을 받지 않으니까 관성력을 받는 시계 B의 시간이 늦게 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력을 경험했을 때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중력이니까. 자, 중력을 받는 그 물체의 시간은 중력을 받지 않고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천천히 간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 또는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휘어짐을 관측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였는데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렇게 똑바로 있다라고 보니까 여기 있다라고 관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한 1.75초 정도가 오나더라. 네,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원 자체가 그죠? 이 원 자체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건데 시간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경로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세차 운동 그죠?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성의 세차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뉴턴 역학적으로만 계산을 하니까 실제 관측한 경로상에 있어서 오차 발생하더라. 근데 이제 수성이라고 하는 게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 중력에 의해서 공간의 휘어짐으로 해석을 하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되더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위성과 지상 시간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위성이라고 하는 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 속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속력에 의한 시간 지연. 의한 시간 지연. 또 하나는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어요. 플러스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지표면에 있는 이런 위성과 저 멀리 있는 위성, 이 멀리 있는 위성은 중력을 누가 크게 받을까요? 당연히 얘가 중력을 크게 받겠지, 그죠? 이런 경우는 지표면에 있는 그 시계가 더 늦게 가야만 되는 거예요. 위성에 있는 시간보다, 그죠? 위성에 있는 시계의 시간보다. 그러니까 위성은 지표면에 있는 시계보다 더 빨리 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는. 그렇지만 속력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더 천천히 가야만 돼요. 자, 속력 빨리 감으로 인해서 더 천천히 가는 효과는 어느 정도다? 7 마이크로세컨드 늦게 간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속력에서 굉장히 빨리. 지구에서보다 7 마이크로세컨드, 100만 분의 1이지만 하여튼 7 마이크로세컨드 늦게 가고 중력으로 인해서는 지구보다 빨리 가야 되죠. 왜? 중력을 조금 받으니까. 45 마이크로세컨드, 상당히 더 많이 빨리 가요. 그러면 45에서 45 마이크로세컨드만큼 빨리 가고 7 마이크로세컨드만큼 늦게 가면 실제적으로는 38인가요? 38 마이크로세컨드만큼 빨리 가는 게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요 30%, 38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지구에서의 시간보다 이 위성에서의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정을 해줘야지만 지구에 도달을 하거나 뭐 어, 내비게이션 할 때 뭐 정확한 시간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시간 적색편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죠? 별 표면에서 중력을 받고 있는 별 표면에서 이제 몇 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 신호를 보내는 게 빛의 형태로 보내겠죠, 그죠? 전파 뭐 이런 형태로 보내겠지. 그랬는데 근데 그 시간을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신호와 신호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일치보다 큰 값이야. 똑딱하는 게 거기서 똑딱이라고 느끼지만 지표면에서는 똑딱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바로 진동수가 감소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진동수가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파장은 늘어나고 따라서 어, 빛이 빨간색을 띠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파장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력에 의한 적색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력의 적색편이. 그것도 중요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어,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죠?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적색 편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과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뭐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 별빛의 적색 편이죠. 그거하고는 사뭇 다른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중력파. 시공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력이 큰 두 개의 별이라든지 블랙홀이 하나로 꽝 충돌해서 합쳐진다거나 충돌을 할 때 이 시공간이 그죠? 중력에 의해서도 시공간이 지금 휘어져 있는데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두 개의 별이라든지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충돌을 하면 시공간이 강력하게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흔들린다라는 것들은 어떤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에너지 전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중력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1916년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하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뭐 최근에 그죠? 최근에 이 중력파를 측정을 했다 그러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죠. 블랙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질량이 매우 큰 그 천체 주변에 시간이 아주 하여튼 중력이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이제 휘어져요. 빛이 이제 빛이 휘어지는데 거의 뭐 이렇게 나선형으로 휘어지면서 빛이 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휘어지면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공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한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서 시간이 멈춰버린 어떤 경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갖다 이제 사건 지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어떤 시간이 멈춰버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 자, Q26을 봅시다.
우주선에서 관측했을 때 지구 표면의 시계 A와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는 우주선의 시계 B 중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시계는 무엇일까? 그랬어요. 우주선에서 관측을 한 거죠, 그죠? 그죠? 우주선에 관측했을 때 중력이 더 큰 곳은 당연히 지구 표면의 시계 A겠죠, 그죠?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지면 중력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느리게 가는 시계는 바로 지구 표면의 시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